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대한사랑 대의협력본부장 김종호입니다. 박석재 이사장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축하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박석재 이사장님께서 오늘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참 상황이 있어가지고서 오시지 못했습니다. 올해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지역 지부 결성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박석재 이사장님은 꼭 직접 참석하셔서 이렇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했는데 오늘 부득불 오지 못하게 된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당부하기를 여기 오신 분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우리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여기 역시 홍성은 다른 곳이다 이걸 느꼈습니다. 전국에 많은 곳을 이렇게 가서 행사를 이렇게 치러봤지만 이렇게 참 이 지역의 최고의 인사들 분들께서 오셔서 이렇게 축하의 말씀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이런 광경을 목격했을 때 역시 이제 우리 대한사랑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광복의 길이 이제 환히 열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홍문표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우재 회장님, 우리 복기대 교수님, 그리고 김학민 순천향대 부총장님, 또 아까 도 의원님 이렇게 축사해 주시면서 너무나 좋은 훌륭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큰 힘을 받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올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대일 항쟁기 때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인식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우리 복기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홍성 이쪽이 정말 충절과 의리의 고장이다 하는 것을 저도 과거에도 좀 들었긴 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실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가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아까 홍주 의사총을 이렇게 들러서 이렇게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병우년 1906년도에 홍주성에서 순국한 의병들의 이렇게 무덤이 여기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만인의총 남원에도 있고 또 금산에도 이렇게 철벽의총이가 있기 그러죠. 근데 이쪽이 옛날에는 홍주였는데 워낙 의병 활동이라든가 동학 운동이 이렇게 크게 펼쳐지자 일제가 고을 이름을 이렇게 홍주로 이렇게 해버렸다 이런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쪽 가면 또한 여기 백야 김좌진 장군인데요. 이 1920년에 청살리 독립전쟁의 명장이시고 항일 무장투쟁의 대명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분의 그 고향 땅에 이렇게 와 있다는 것이 감개가 무량합니다. 또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안타깝게도 그 40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총을 맞고 쓰러지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죽어야 하다니 그게 한스럽다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제 이분의 한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봉길 의사가 예산이 고향이신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해 홍구공원에서 그 주인공이십니다. 상해 의거에 대한의 민족 혼과 독립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린 민족의 영웅이십니다. 이 윤봉길 의사는 저도 참 제가 25살 때 윤봉길 의사 일대기라고 하는 그 문구판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그 조국을 위해서 산화해버리는 그 참 의기에 제가 감동을 한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그 장개수 총통도 말하기를 중국의 100만 대군이 못하는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라고 장하다고 말한 그런 내용도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분께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 부모와 가족들을 이렇게 남겨두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장부 출가 생불환.
장부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이를 성취하기 전까지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노라, 이렇게 그 의지를 다지고서 떠나셨는데 25세 때 이렇게 그 큰일을 거사를 하시고서 이렇게 형장 예술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혼은 영원히 이렇게 살아 있지요. 자, 우리가 행사를 전국에 다니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어제 그저께입니다. 순창에서도 이렇게 그 지부 결성 대회를 했어요. 아주 조그만 휘문산자락 아래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에 있는 그 군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이우재 회장님께서도 하셨듯이 그렇게 그 축사를 해주시는데 그분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이렇게 대신해 주더라고요. 축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중에 한 토막만 제가 땄습니다. 역사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이 대한민국에는 그게 바로 민족사학과 식민사학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식민사학은 강단사학이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그것은 단군 할아버지를, 단군 조선의 고대 역사를 신화로 보느냐 아니면 역사로 보느냐, 바로 그 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이분이 군수 이전에 감사원에서 근무했단 말을 들었는데 역시 예리하게 우리 역사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정치를 하고 한 군을 담당할 때 그 지역은 건강하게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복기대 교수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따 제가 쭉 말씀드리겠지만 100년 역사 속에서 조선 총독부가 세워놓은 조선 총독부의 역사관에 의해서 한치도 달라짐이 없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 인하대학교의 고고 융합학과에서 우리 복기대 교수님이 이렇게 후진을 양성하고 있고, 또 아까 순천향대학교에서도 이 부총장님 오셨는데 거기도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 역사를 갖다가 바르게 복원하고자 애쓰는 이덕일 교수님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싸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제 우리 역사 광복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많이 이렇게 비축되고 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뭐 빨리 끝내라고 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첫째가 이제 결론이 대일항쟁기에 독립운동가가 어떤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느냐를 끌기 위해서 먼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단군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그 다음에 일제의 조선 침략과 단군 역사 지우기, 그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역사 현실과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 이 내용을 가지고서 좀 빠른 속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채호 선생, 이분도 이제 충청도가 고향이시죠. 이분이 조선사 연구초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조선 역사상 1천년 내 제1대사건이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 바로 그때 김부식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다. 정통 우리 한민족의 사상 난가와 유교의 싸움이고,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고,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며,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이니, 바로 그래서 이 묘청이 패함으로써 이제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인 유교 사상에 정복되고 말았다. 묘청이 이겼더라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으로 진전했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1000년 내 제1대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한민족의 정신사가 패망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분이 단정을 내렸는데, 그래서 몽골 간섭기라든지 또는 임진왜라든지 병자호란이라든지 이것보다도 더 큰 사건이 바로 이렇게 김부식한테 묘청 그쪽 일파가 패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나온 이제 이게 1135년 얘기인데요. 1145년 10년 후에 이제 관천 사서가 편찬됐는데 그게 바로
삼국사입니다. 이제 이 책은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 있는 정사로서 삼국유사와 쌍벽을 이루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사대주의 사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국통의 그 뿌리, 즉 환국배달 조선을 다 뭐 제거했다고 해야 되나, 전혀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책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136년이 지나서 이른 스님이 삼국유사를 지었습니다. 이 책은 아까 삼국사기에 빠졌던 내용들을 유사니까 남겨진 여러 사건들을 기술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역사에 또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책자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취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고기에온 석유 환국이라 해가지고 환국을 언급하고, 그리고 이어서 배달국과 단군 조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고려 시대 또는 조선 시대에 나와 있는 여러 우리 역사석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기술됐습니다. 단군 조선을 앞에 두고 기자조선, 유만조선, 한사군, 연맹, 왕국.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제대로 뿌리를 못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군 조선만큼은 부정하지 않았다. 자, 이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단군 조선, 그 이전의 역사도 물론 있지만은요. 네, 이제 바른 역사는 이제 환국과 배달과 조선이 있고, 이어서 북부여와 고구려, 이러한 그 국통맥이 있는데, 국통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 나라의 족보를 말하는 것이죠. 자, 지금은 시민들이 깨어나 가지고서 자료를 다 원사료를 뒤져 가지고서 이제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맞춰보는 거예요. 배웠던 것들을. 시민 역사학 시대다 이런 말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라서 우리 역사넷이라든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 등등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다 자료들을 열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보면은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육하원칙 입각해서, 자, 단군 왕금이 2000년 전에 단군 왕금께서 입도 아사달하시고 개국 호 조선하시니 여고동신이라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서 이름을 조선이라 하시니 요임금과 같은 시대다 해서 분명하게 단군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사에 보면은 그 고려 후기의 문신인데 백문보, 이분도 이쪽 충청도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 동방은 단군으로부터 지금 3600년이 경과했다. 오 동방 사 단군 지금 이 3600년 해가지고 단군 기원서를 얘기를 한 내용이 고려사 열전에서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삼국유사가 1281년에 나왔잖아요. 그로부터 이제 몇 년 후에 이승효에 의해서 제왕 운기가 나왔는데, 그런 책하며 그다음에 조선시대 때 동국통감, 뭐 서거정 최부 등이 1485년에 편찬한 책인데, 이런 내용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잘못된 기술이지만 기자, 유만, 한사군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단군 조선을 빠뜨리지 않았고 항상 그걸 앞에 두었다 하는 것만큼은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자 이것입니다. 자, 지금 마리산 참성단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조선 왕조실록, 세종실록에 보면은 참성단이 나옵니다. 단군, 조선 단군이 하늘에 제사 지내던 석단이다 하면서 쭉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삼낭성이 있는데, 이건 또 조선 단군이 세 아들을 시켜서 쌓았다라고 기록에 정확히 나오는 내용입니다. 삼낭성이 여기 있죠. 강원도 가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조선 왕조실록에 세종 7년 그 을사년조에 이제 그 정척이라고 하는 신하가 상서를 올립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단군은 요임금과 같은 시대에 나라를 세워서 스스로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신 분입니다. 딱 하면서, 그런데 이제 매달 2번씩 기자에게는 제사를 올리는데 이 단군께는 제사를 올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미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로 사당이 없다 이거예요.
기자 사당에다가 거기다가 모시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군 사당을 별도로 세우고 신의를 남향하도록 하여서 제사를 받들면 거의 제사 의식이 합당합니다라고 건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조에 내려서 그대로 이행하도록 명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단군 사당이 세워진 거죠. 자, 이게 이제 원문이고요. 승정원 일기하면 더 원사례죠. 조선왕조실록에 비해서. 여기에 영조 8년 1월 11일주에는 단군은 실로 동방의 천황이다. 그 사당도 잘 정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하면서 잘 여기 제사를 지내라고 명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아까 묘청의 난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정신사가 다 말살되고 단절되어 버렸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면면이 이어져 온 또 하나의 역사책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단군세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고려말 공민왕 때 수문화시중을 지낸 행촌 이암 선생, 고성 이씨인데요. 고성 이씨 하면 대한민국의 역사 복원의 아주 제1의 명가입니다. 또 행촌 이암 선생이 쓴 이 단군세기에는 단군 일대부터 47세까지 96년간의 영년이 있었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된 그 책인데요. 그분의 후손이 쭉 그 역사 그 설을 전수를 했는데, 이분의 행촌 이암 선생의 손자가 용헌공 이원인데 이분이 좌의정 벼슬까지 했던 분이고 세종대왕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단군세기가 세종대왕께 분명히 전수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용헌 이원의 그 손자가 이맥인데 이분이 또 역사책을 써가지고 태백일서라고 하는 책이 또 전해져 내려와가지고 이제 여기 개연수라고 하는 분에서 이제 그 환단국이라는 책이 나오죠. 이기가 바로 개연수의 스승인데 이기나 이유립이나 이런 분들이 다 고성 이씨들입니다. 자, 단군세기를 보셨기 때문인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군 사당을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또 훈민정음도 만드는데 훈민정음이 바로 단군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단군조선 2096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또 셋으로 나누어서 삼한관경제로 다스렸다. 이게 뭐냐면 삼한인데요, 진한과 마한과 번화인데 이게 지금 동북 삼성에 있는 만주 대륙이죠. 여기가 지금 뭐 쓰면 안 되지만 한반도라고 하는 데고, 또 여기는 중국의 하북성을 비롯해서 산동성, 뭐 강수성 쭉 동부 해안 지역이 다 이렇게 단군조선의 강역이었다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삼한, 한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할 때 그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왜 대한제국이냐? 대한, 그것은 이 삼한을 하나로 통일한다 해서 삼한일통인데, 지금 삼한이다 하면은 여기에 있는 뭐 옛날 백제 신라 가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전에 그 마한, 진한, 번한, 그게 아니고 이 북삼한이고 대륙삼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일제에 의해서 우리는 압록강을 넘어가면 안 되게끔 돼 있어가지고 지금의 강당사학에서는 절대 여기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고 있죠. 이제 자, 여기는 그 도읍지로서 첫 번째가 송화강 하사달, 하얼빈 시금, 그다음에 백악산 하사달, 장당령 하사달, 이렇게 쭉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통적인 국통맥은 일단 황국 배달을 제끼더라도 이 조선, 단군 조선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북부여로 이어지는데 북부여도 학교에서 배우는 게 없습니다. 광개토양 비문에 보면은 출자 북부여라 해가지고 북부여로부터 나왔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걸 다 도의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일본이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침탈했는가 그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그들은 단군은 신화다, 단군은 허구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 지우기를 하는 건데요. 뿌리를 잘라내는 작업을 하는데 1894년
도쿄 국제대학에서 시라토리 구라기치라고 교수가 단군고라고 하는 데서 이런 논문을 씁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사적은 한국 불교의 설화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다. 가공이라는 거예요. 가공. 그리고 나카미치오라고 하는 학자는 또 뭐라고 했느냐, 승도의 망설이다, 날주든 신화다, 이렇게 또 1897년도에 얘기를 합니다. 이등박문은 조선을 영구 지배하려면 조선 역사의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조선인에게 일본의 혼을 심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3대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뭐라고 하느냐,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민족 혼과 민족 문화를 잃게 하고 조선인의 소상과 선인의 무의 무능 악행을 들춰내어서 가르침으로써 조선 청소년들이 부조를 멸시하도록 만들고, 결과로 조선 청년들이 자국의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한 후, 그때 일본 사적과 일본 인물과 일본 문화를 교육하면 동화의 효과가 클 것이다. 이것이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조선에 있는 사설한 사설은 다 수거를 해가지고 약 20여만 권이 압수돼가지고 불태워졌다. 이게 1985년 10월자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입니다. 자, 일본 요시다 도구라고 하는 또 이 사람도 박사인데요, 문학 박사. 조선 역사를 없앨 것을 주장을 했는데, 조선 역사가 존재하면 일본이 조선 문화를 받았다는 것이 남아있게 되어서 조선의 역사를 없애고 그 흔적까지 없애버리는 것만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박은식 선생의 한국통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다니엘 페퍼라고 하는 외국 기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영어로 이제 그 기사를 이렇게 쓴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국사 박멸책인데요, 한국의 역사는 절대 언급이다. 합병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랑 국사는 전부 다 압수해서 불태워버렸다. 한국의 문화를 한자 한 획이라도 기록한 문자는 철저히 수색해서 폐기시켜버렸다. 그리고 이런 문자는 가지고만 있어도 그 소유자는 감옥에 수감됨을 면치 못하였다. 한국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 이분이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쓴 내용이 많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금서령 하면 이제 이만희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1921년에 단군고라는 논문에서 단군의 건국 사화를 신화로 다시 주작했고, 이게 단군 신화를 20여 년 전에 나카미치오가 만들어놨던 단군 신화서를 이제 더욱더 체계화시킨 이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1920년 하면 우리 김좌진 장군께서 청산리에서 이렇게 청전구를 올렸던 청산리 대첩 그 해인데요, 이때 일본에서는 이제 어떤 일을 자행하느냐 하면은 심상소학교 역사 교과서 이제 지침서를 교수 요지라고 하는 지침서를 이렇게 하달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이 북부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통치했다. 그래서 중국의 속국 또는 영토였다는 사실을 그걸 가르쳐라. 남부는 조선인의 조상인 한족의 거주지로서, 이게 한족의 거주지는 남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일찍부터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 임나라고 하는 게 와가지고서 말하자면 일제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다 이거죠. 말하자면 과거에 가야 지역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조선사 편서휴를 이제 두어가지고서 거기서 한국의 역사를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본이 쓰는 겁니다. 조선사 편서휴를 두어서 거기서 35권 아주 24,000쪽의 분량으로 썼는데, 이제 그걸 여기 복귀 교수님께서 이걸 번역을 하셨어요. 팀을 이뤄가지고. 근데 지금 세상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이제 또 역사가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간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조선사 편수에서 그 사업 개요가 뭐냐면요. 자, 우리에 있는 사수는 전부 다 이제 수거해가지고 가져가거나 불태웠잖아요. 그래서 뭐냐, 이제 손발을 다 잘라놓고 공명적확한 새로운 사설을 만들어내어서 그들에게 읽게 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동화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습경이며 또한 그 효과도 현저할 것이다. 이게 새로 만든 이 책만 가지고서 이제 주구장창 교육을 시키자 이거고 그것만 읽으라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강단 사학자들이. 자, 조선 민족의 기원과 국가의 개창 형성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에 관한 이 나라 고유의 사화, 사설 등은 일체 무시하고 오로지 기록에 있는 사료에만 의거한다. 기록에 있는 것은 무시하고 아까 가공의 선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승도의 망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무사에 대해서도. 삼국사기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는 또 그 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서는 다 인용을 안 해요. 그래서 논문을 써도 일본 서기를 중심으로 그 논문을 쓰는 그 풍토가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본이 왜곡한 한국 고대사는 한사군이 420년간 저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사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부의 4세기에서 6세기까지 한 200년간을 또 지배를 했다. 이게 그들이 만들어온 조작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1920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박아놓은, 일제가 박아놓은, 조선 총독부가 박아놓은 그러한 역사관입니다. 그러면 1945년도에 광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병도 이분이 조선학술원 역사철학부 대표가 돼가지고서 서울대 사학과 초대 교수가 되고 또 문교부 장관까지 역임하면서 이 사학계의 거물이 되었죠. 이분이 이제 그쪽 세계에서는 아주 대한민국 사학계의 태두다, 역사계의 태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한쪽에는 이제 고려대 쪽인데요. 신석호 이분도 조선사 편수에 참여해서 그러다가 이제 45년 광복이 되고 국사 편찬위원이 전신인 국사관을 창설해서 임시 중등교사 양성소를 개설해 가지고 교사를 양성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제자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배운 거죠. 이렇게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뭐 고문이라든지 이렇게 자문위원들 기축하기 위해서 좀 전직이지만 뭐 이렇게 총리급 인사들 또는 장관급들 이렇게 뵀어요. 막 7, 80 되신 분들. 그분들 이렇게 이런 얘기에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또 분들은 이거 신화 아닌가라고 1920년대 이후에 배운 그 공부 내용 그대로를 다 이렇게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바뀜이 없이. 이병도 신석호는 광복후 친일 세력이 다시 집권하자 조선 편수의 경력을 발판 삼아서 역사학계를 장악해 조선 총독부 역사관을 하나뿐인 정설로 승격시켰다. 대한민국은 종교보다 더합니다. 이 조선 총독부 역사관 이거 말고는 식민사관 말고는 없어요. 다른 건 다 배제해 버립니다. 여러 이제 역사 광복 운동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단 학교 하나를 소개해 드린다면 여기는 해학 이기 선생입니다. 아까 그 고성희 씨 후손인데요. 항일 독립투사지요. 이분이 바로 환단구이를 감수하셨는데 같이 또 이거 대종교를 창설한 그 나철 선생 등과 같이 막 하다가 약간의 이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기 선생은 단학교를 만들죠. 나철 선생은 이제 단군교, 뭐 대종교 이런 쪽으로 가시고요. 어쨌든 단학교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이분은 자진하시고 그 1909년도에 그 해학 이기 선생은 그의 제자인 계준 선생에 의해서 이어집니다. 그 계준 선생이 환단국이라는 책을 이제 1911년에 출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단학교 활동을 꾸준히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책이 나왔죠. 아까 환단국에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단학교 회장, 명예회장, 고문 간사, 뭐 교화사 등등이 있는데 이 자리에도 바로 그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김좌진 장군도 이렇게 딱 계시더라고요.
이분도 이렇게 우런 역사 독립운동에 광부운동에도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무장투쟁을 했지만 역사를 알아야 되고 또 역사를 알지만 무장투쟁도 겸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무오년 대한독립선언서가 있는데 이게 가장 최초의 독립선언서라고 하잖아요. 그 만주 길림에서 39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서명을 한 건데 여기에도 뭐 김교원 선생, 김규식 선생, 김동삼 선생 하면서 김좌진 장군도 여기 서명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총 39명, 신채호 선생도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무장투쟁을 이렇게 전개할 것을 이렇게 주장한 내용도 담겨 있고요. 자, 1895년도에 나온 역사 교과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역사 교과서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역대 사략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바로 단군조선이 나옵니다. 단군조선부터 기술을 해요. 그리고 동국사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1906년에 출판이 발간되고 1909년에 이제 금지되었는데 역사학자 현채라고 하는 분이 이게 서술한 역사서예요. 여기에도 이렇게 태고사 해가지고서 단군조선이 나옵니다. 4239년이란 말도 나오고 강화도 마이산에서 천재를 지냈다는 내용들이 다 기술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동국사략, 대동청사 뭐 모두가 다 이렇게 단군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조선사 편순위원이었던 윤영구가 있는데 이분도 조선사 편수위원이 들어갔는데 그 단군을 다 삭제해 버리니까 성질이 나서 그냥 낙창을 해버렸어요. 추남선 선생도 원래 거기 있다가 단군을 안 넣으니까 단군조선을 가장 추남선 선생도 단군조선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던 분인데 그분도 거기서 나와버린 거고 윤영구 이분도 나왔는데 대신 1939년도에 조선 세가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역사책을. 거기에도 47대 단군이 나와요. 전고대방이라고 하는 이 책도 강효석이라고 하는 분이 1924년에 간행한 책인데 여기도 바로 이렇게 47세 단군이 나옵니다. 자, 여기 47세 단군 얘기가 환단고교, 규원사와 단기고사, 대동사강, 전고대방, 김김씨, 문원보, 심당선수 등등의 다 이렇게 47세 단군 얘기가 다 나와요. 이렇게 대일항쟁기 때 일제 그 시대에 나온 책들이 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47대 단군에 대해서. 자, 이제 이건 뭐냐? 안창호 선생이 발간하는 동광지입니다. 동광이라는 1927년도 4월 1일에 발간된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바로 여기가 이제 황국을 얘기하는 거고 황국 천재. 여기는 배달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달국. 여기는 조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군. 다 보이시죠? 안창호 선생이 발간한 책에 1927년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황국배달 조선이. 아까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그거와 똑같죠. 그리고 이 부여가 나오는데 여기 부여, 동부여, 북부여 이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동부여, 주목역 뭐 그거 얘기하면 좀 배우는데 원래 이제 북부여가 있거든요. 북부여. 거기에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요? 아까 그 기자조선, 위만조선, 뭐 한사군 이런 거 다 없어요. 오히려 이 북방사에 대해서 다 얘기가 나오죠. 뭐 숙신, 흉노, 서막 이걸 다 음누, 오한, 선비를 청, 요까지도 같은 동이족으로서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 여기 동이 순임금이라든지 이쪽 중국 역사의 그 뿌리 역사가 다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1936년도에 한국 독립당의 역사 인식인데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데 임시정부에서도 이제 뭐 공산당도 있고 여러 당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주류가 한국 독립당입니다. 거기에서도 1936년도 8월 29일 날 자, 환국에서 사만이 끝나기까지 무려 3000년, 삼국에서 신라 말까지 무려 1000년, 고려로부터 이시조선까지 각 500년이 지적되어서 모두 5000년이었다
하면서 이처럼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국맥은 상하 5천년을 이어오면서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 자, 1942년도 3.1절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 수립 23주년 기념식을 한 거예요. 그때 발표한 내용인데 여기도 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처음 한국이 창립된 이래 단군 부여 사만 삼국 고려 조선 및 대한민국을 거쳐 5천년의 국가 주권은 한민족에 의해 개성되었으며 한국 강토의 근거에 서로 물려주면서 큰 난리를 겪고도 우뚝하게 독립하였고 민족의 광채를 보존하며 100번 전쟁에 분발하여 시종일관하였고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 1942년도 얘기입니다. 자, 기독교 독립운동가들의 단군 존숭에 대한 내용도 하나 본다면요, 그 안창호 선생이 기독교였는데 이분은 평생 단군상을 몸에 지니고 다니셨고 또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단군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자, 아까 1920년에 일본이 심어 놓은 그런 조선 총독부 역사관이 있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이 한 5년 전 얘기인데요. 자, 단군이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개천절을 앞둔 설문조사인데, 자, 국민 47%가 단군은 가상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50%가 넘겠죠.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가 심어놓은 그 역사관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효과를 톡톡이 일본 입장에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우리의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거기에 보면요, 단군의 어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성단도 없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억을 하고 개성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뭐가 없어요. 아까 여기 한 바퀴 도는데 김좌진 장군 동상이 쫙 아주 훌륭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장군님을 흠모하고 숭모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교과서에 참성단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강화도 가보면, 저도 금년 2월 때 갔었는데 철조망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가보지도 못합니다. 여기를 들어가보지도 못해요. 수선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우리나라 2년 동안 그걸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죠. 그다음에 국사교과서에 홍익인간을 삭제한다 해가지고 금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 최고의 이념이고 전 세계에 함께 해야 될 이념인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 얘기를 못하지만 4시간 이걸, 여기 의원님이 계시지만 어느 당 의원들이 이걸 없애자고 입법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한사랑에서 긴급 좌담회를 하고, 또 아까 우리는 뭐 국가에 지원 받는 것도 아니고 회원님들의 그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중앙일보에다가 동아일보죠,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이게 400 몇 개 단체가 함께 해가지고서 그렇게 여론을 우리가 환기시켜가지고 그 입법 활동이 중지가 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개천절이 되어도 최고의 그 경축 행사인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든지 역사에 반전의 역사가 있잖아요. 윤봉길 의사도 정말 임시정부가 정말 너무나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폭탄을 투척함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다가 한국인의 그 의기를 이렇게 알려가지고서 이제 중국의 지원도 받고 새로운 전기점을 마련했듯이, 자, 우리의 역사 문제도 뭔가 전환점이 있을 수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이게 1986년도 10월 9일자 조선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역대 왕조의 단군제사 일제 때 끊겼다. 아까 대한민국 이제 식민사학자의 거두이고 또 그들 입장에서는 태두라고 그러죠. 역사학계의 태두, 이병도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주태영 박사의 권유에 의해서 3년 동안 설득을 바꿔서 이렇게 말하자면 참회의 글을 쓰는 겁니다. 단군은 신화가 아닌 우리 국조다. 삼국사기 이전의 고기 등 기록 믿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 뭐 세년가 등 물증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이제 이 후예들이 이걸 따르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서울대 그 후임 교수들이 한 8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선임 교수가 아예 우리 선생님 뭐 노망 들었나 봐, 막 이렇게 한마디 함부로 인하여 그냥 이제 그 전에 일본 스승 말에 따르기로 이들은 이제 결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3세대 4세대 그 교수들이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송호정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지금 서울대 교수예요. 그 전에는 교원대 교수를 했었습니다. 교원대에서는 이 우리 사랑하는 그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거기 그 교사를 양성하는 데잖아요. 거기서 하다가 이제 뭔가 더 인정을 받았는가 서울대로 갔어요. 근데 이분은 공공연하게 EBS 나와가지고 단군은 신화다 그러면서 이런 걸 얘기해서 이분은 그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세요. 자, 우리가 아는 단군 조선은 실제한 역사 노 아니다 이거예요. 유화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유만조선 시대 와서 고조선 문화를 대표하는 전성기였다. 어느 나라 역사학자인지 알 수가 없는 불분명한 이렇게 일을 자행하는, 참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한 그러한 현실이죠. 그다음에 임나 일본부설이, 이것도 참 시간이 길어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만 말씀드리면서, 임나 일본부 이게 뭐냐면요, 이제 지금 가야 역사를 복원하라고 문 대통령이 이제 그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할 때. 그래가지고 1조 2천억을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그 예산 수립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가야 유적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 남원에 여러 그 고분이 막 수백 기가 나와요. 장수군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 합천에도 옥천 고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냐고 하냐면은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게끔 막 추진을 해가지고 막 들고 있는 판이었어요. 그런데 다 좋아요. 근데 이름을 일본 서기에 있는 김문국 다라고 이런 이름으로 올리고, 그렇게 되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임나 일본부를 완전 이제 못 박아주는, 아주 그들에게는 아주 대환영이죠. 그래서 그들의 교과서에는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가야 그쪽 남원 이쪽에 이 김문이다 또는 합천에 달하다 이름을 써놓고 자기들이 과거에 지배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에다가. 그런데 이 이름으로 학자들이 이게 주장을 해가지고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대한사랑도 하고, 또 사주간 저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개 대학교가 있다고. 우리 민족사학 입장에서 이렇게 그 공부를 하는 데가 인하대하고 순천향대하고 2군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긴급 자담회도 하고 또 토론회도 가고. 이건 뭐냐면요, 이제 이게 11월 5일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남원에서 이렇게 토론회를 했습니다.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에서 주최를 하고 남원시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덕일 교수, 그다음에 대한사랑의 박찬하 교육위원이 참여를 하고, 저쪽은 곽장군 교수하고 또 이도학 교수하고 이분은 조법종 교수가 좌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열띤 토론을 하고 주장을 했는데, 어제 오후 3시에 남원시 김문등재 하지 않겠다 공식 선언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해받았습니다. 남원 가야 역사 바로 알기 시민 모임에서 이제 시장과 이제 간담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시 30분에 시장실에서 그 간담회를 갖고 그 내용을 알려줬는데, 이제 남원 시민의 뜻을 받든다는 것은 김문이라는 용어를 삭제한다. 등재는 하되, 그걸 주장했거든요. 등재하는 건 좋은데 김문이라는 말은 빼라.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 그것을 받아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 뭐 대한사랑 또는 인하대 또 순천향대
해서 같은 또 온 그 남원시에 있는 그런 여기 제대로 그 주장하는 그런 시민들의 운동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루어낸 겁니다. 역사를 지키지 않으면 다 이렇게 뺏기게 돼 있죠. 자, 이건 여기가 이제 서해안 지역이잖아요. 대한역사광복군 경렬비열도 가다 6월 11일 날 11일 날 대한사랑 합동연구단인데요.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하고 같이 동아일보하고 거기를 갔습니다. 왜냐? 여기도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노리는 서해 독도, 중국 서해 공정 침략의 현장, 여기도 이제 그 중국 배들이 출몰을 하면서 이제 지들이 어떻게 하면 뺏어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여기가,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일단 남원, 합천 이게 더 문제여서 거기 문제 1차 아주 100% 해결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결을 하면서 여기도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이쪽 홍성은 이 충남 서부 지역의 중심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안에서 배가 가는 데인데요. 네, 여기 사진 속에도 우리 여기 복계대 교수님도 여기 계시죠? 네, 대한 역사 문화혁명 원년을 선포한다. 이게 금년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에 걸쳐서 대한사랑과 세계한단학회가 국제학술문화제를 이렇게 서울 그 김구 백범기념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식민사학의 틀을 깨고 중국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한 5일간의 대한역사문화광복학술제 큰 마당이었는데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그 역사 강복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환기시키고 있고요. 최근에 11월 3일 날부터 5일 동안에 걸쳐서 또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를 온택트를 통해서 했습니다. 전 세계 1억 한류 팬과 함께하는 랜선 페스티벌, 이제 한국의 진짜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5일 동안에 걸쳐서 이런 행사를 해서 이제는 지구촌에 있는 우리 한류 팬과 우리 한 800만 명의 교포들 다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한 것입니다. 자, 좀 안타까운 지금 현실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막아내라고 만들어줬는데 오히려 그들의 그 앞잡이 노릇 비슷하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가야사복원 1조 2천억의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임나일본을 추인하는 그런 어떤 식의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사학계의 모습, 그리고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100년 넘게 고수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강단 사학계, 이 현실을 우리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는 독립되었지만 역사는 독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겠고, 나라에서 할 일을 민간단체가 나서게 됐다. 시민 역사학 시대다. 누구나가 다 아까 우리 축사하시면서 큰 격려의 말씀 해주신 회장님 말씀처럼 누구나가 다 공부해서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겠다. 학사들한테만 맡겨서 들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독립운동가 역사관으로 역사를 바로잡아서 새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우주적 광명사관 대한사관이고요. 그 사관에 입각해서 우리 나라의 족보 9,000년 그 한민족사의 국통맥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하는 신채호 선생의 그 말씀도 한번 새겨보고, 또 백암 박은식 선생께서 국사가 망하지 아니하면 국호는 살아있으므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도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선총독부 역사관 이제 쓰레기통에 버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독립운동가 역사관으로 이제 대체해야 됩니다. 100년 만에 우리가 이제 그걸 시도하고 과감하게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끝날 시간인데요. 김전진 장군께서 마지막 한탄스럽게 하신 말, 할 일이 많다고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제 저 지하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부 출가 생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독립운동에 나섰던 윤봉길 의사가 못다 이룬 꿈을 또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나라는 광복되었지만 역사는 광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역사 광복군이 되어서 통일 조국을 이루어내기를 당부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